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2022년 치러졌던 지방선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정말 빠릅니다. 벌써 2년이 흘렀는데요. 충청북도 의회도 그렇지만 청주시 의회도 후반기 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원 당시 초기에는 여야 정수였던 의원 수가 재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의원 수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의원과 그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주시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완희 의원, 청주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유광욱 의원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대 야소 청주시 의회 원 구성 갈등 격화입니다. 초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일단 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거냐, 후반기 의장을, 그리고 의장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3대 통합 청주시 의회 시작할 때는 전반기는 국힘에서 하고 후반기는 민주에서 하고 이렇게 합의는 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의석수가 좀 달라지는 바람에 처음하고 지금 얘기는 상황은 달라져서 뭐 좀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의석수가 중간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실마리를 여기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네, 준비하셨어요? 시각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하. 이 판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준비성도 철저합니다. 처음에 3대 청주시 의회는 보시다시피 22년도 7월 달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절묘하게 동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수. 예. 네.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님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민주당 의석수가 한석 줄어들게 됐고요. 예. 한병수 의원님 별세를 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을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20석으로 20석. 재편이 되고요. 예. 그 같은 달에 4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께서 뭐 여기 주제로 다루셨을 것 같은데 네. 탈당을 하면서 탈당을 했죠.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 이렇게 재편이 되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한재학 의원 사퇴, 박정희 의원 당선 무효, 뭐 이종민 의원 비례대표 의원 승계, 국민의힘 김준석 의원, 이해숙 의원의 당선까지 되면은 현재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 이렇게 현행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나 진짜 유 의원님 오늘 처음 했는데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철저하시죠. 저는 한판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또 딱 해오신 분을 처음 봤는데, 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연구하는 의원님이시죠. 연구하는 의원 맞네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중간에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졌든지 간에 우리 3대 의회 때 합의 받지 않았냐. 후반기는 의장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약속을 했으니까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당연히 그런 입장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2022년 7월 1일 개원을 하면서 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통합 3대 청주시의 원구성 합의문. 그래서 박노학 원내대표님, 네. 국민의힘에 네. 그리고 제가 아하. 서명을 해서 만든 당사자군요. 직접 당사자. 네, 맞습니다. 우리 유광욱 의원님도 그 모임, 그 팀에 같이 아마 결합해서 했던 걸로 그 자리에 예, 함께 있었습니다. 산증이. 예, 그래서 아하. 전반기 의장은 2년은 국힘이 한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할 거냐 이걸 표결을 했어요. 그 표결에서 예.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고 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한다. 그리고 이제 상생 원칙에 따라 여기 지금 상생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청주청원 상생 합의에 따른 원칙이에요. 예. 전반기 부의장 2년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을 하고 예. 후반기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4개, 국민의힘이 3개. 7개 중에서. 7개 중에 의장을 하는 데에서 하나씩 적게 하자 이렇게 된 거고 후반기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의장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3석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고요. 예결위도 전반기 2년은 국힘, 후반기는 민주당.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도 전반기 2년은 민주당,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가장 통탄을 하는 것은 통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박노하 원내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박정희 의원이 지금 이제 당선 무효형의 박정희 그렇죠. 의원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박노학 원내대표께서 의석수가 변하더라도 이 합의는 지키자.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합의문에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한 부분이어서 그런 서면에는 없고. 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하튼 이런 상황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전반기에 본관동 철거 예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하고 불신임한 의장 불신임안도 내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병우 의장님께서는 이 합의는 깨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 예.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도 했고 이런 서면에 쓰진 않았지만 구두로 의원 수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산 증인이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박노학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회피나 지양을 하신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포인트는 예. 의석수의 변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를 깨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 우리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주시 의회 원구성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양 당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당에서 추천한 의장단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을 하고 예. 임기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각 당이 추천한 의장 또는 의장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23년도 1월 달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국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그 불신임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재신임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의랄까요?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원구성 합의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야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협치, 네. 뭐 상호 존중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의장 불신임안을 낼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를 그래도 의장께서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좀 귀 기울여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표결로 결국은 다수결로 정리가 되다 보니 저희 자당의 의원 한 분을 사실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의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동의를 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대 당에 대한 존중 이것들 그리고 또 의회의 민주적 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저는 예. 그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예. 사실상 한병수 의원님 별세 이전이잖아요. 이전이었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풍문으로 돌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이 어떻게 보면은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상정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합의안이 지켜져서 민주당에서 후반기에 의장을 하시고 의장단에 몇몇 배치를 해서 상임위원장이나 하셨을 때 국민의힘에서 만약 민주당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아마 후임 원내대표께서 이 합의문을 가지고 오셔서 합의문을 지키라고 저희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장을 세웠는데 왜 당신들이 불신임을 하냐, 합의문을 지켜라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합의문은 의장의 문제와 그러니까 여기 합의문에 이제 누가 의장을 한다, 누가 부의장을 한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 명이에요. 후보군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장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같이 모이는 회의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아예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불신임안 낸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섭단체 간에 이제 의회의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신의 말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원만하게 잘 협의하고 논의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뭐 저희도 그 당시에 일정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장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 제가 가정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 3대 청주시 의회가 출범할 때는 21명씩 동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합의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한쪽 정당이 더 인원수가 많았다. 그럼 대개 관례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정당 쪽에서 의장을 하시죠. 네, 하죠. 그렇죠. 그럼 전반기, 후반기 다 많은 쪽이 합니다. 하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공교롭게 지금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가 들리던데 21명씩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 후반기 때는 인원수가 달라졌잖아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여대 야소로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이 더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후반기도 여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두 분은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만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구성 합의문을 작성했고 합의문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이 숫자가 바뀌어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그 숫자가 아니라 합의문에 대한 취지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균열이 생겼고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문을 우리가 더 이상 신뢰가 깨진 입장에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이게 그쪽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략적인 생각이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유광욱 의원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좋게 말씀하신 거다. 예, 예. 의회는 여튼 다수결이더라고요. 모든 결정이 많으면, 예. 한 표라도 많으면 뭐 통과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22석이고 저희 민주당이 이제 19석이다 보니 표결하면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이길 있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동의할 수는 없죠. 저희는 이제 워낙 그 3대 원구성 시에 합의한 내용대로 지켜달라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쓰진 않았지만은 의원 수가 바뀌더라도 지킵시다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합의문이고 취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는 하셨지만은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자꾸 바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후반기 원구성도 원하는 대로 안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뭐 합의문 써봐야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청주시 의회는 그 통합 이제 3대까지 네네. 12년간 지켜야 할 그 청주청원 상생 협약에 따른 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3대 개원을 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합의문 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지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상생 협약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3대 통합 청주시 의회가 개원하면서 합의한 내용도 이것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합의는 양당의 이제 사실은 원내대표단이 후반기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이 될 거예요.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났어요. 예. 이번 6월 말로 끝나는데 그럼 새롭게 구성되는 원내대표단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이 정리가 돼야 의장 문제나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답답한 상황인 것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님께서 나오셨지만 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생 발전 방안 협약이라든지 네.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전 합의 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다. 예. 후보 등록제를 관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원내대표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병립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네. 상생 발전 방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장단에 대해서 지역 안배를 정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전 합의 사항 같은 경우는 의장단에 대해서 정당 안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해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로 예. 봤을 때 농업정책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후보 등록제는 지역 안배, 정당 안배 상관없이 누구든 열어놓고 후보 등록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선출된다라는 게 취지인데 그 취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기수까지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같이 관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모순을 돌파하겠다고 하는지 조금 납득은 안 됩니다. 재정립이 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고민을 하는 것이 네. 상생협약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농업정책위원장을 저희 이제 3대 전반기 지금 현재 네. 민주당에서 농업정책위원장을 했어요. 예. 초선 의원이 하셨어요. 아하, 네. 그러면 온전하게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 이제 청원군 출신의 의원은 누구냐? 그러면 뭐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초선 의원이 2분이고 예. 뭐 재선, 3선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희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제와 관계없이 초선의 의원님을 농업정책위원장으로 천거를 했고 그분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12년까지는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3대 후반기까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청주청원 상생 협약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양당 간의 협의는 후반기 원내대표단에서 해야 돼요. 저나 유광호 의원님이 여기서 이제 당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의견은 상생협약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법을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 4조가 상생발전 방안의 이행이라고 하는 아예 항목이 있고 그 상생발전 이행 항목을 조례로 만든 것이 청주시 상생발전 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주와 청원과 청주가 주민 참여, 주민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될 때 이 상생 발전 협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의회 내지는 뭐 단지 집행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넓게로는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느냐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생발전 정확하게는 청원 청주 상생발전 방안의 합의 사항이 있는데 총 7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가 해당하는 게 3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청원 청주가 통합하면서 기치를 내걸었던 이런 가치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중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원희 원내대표께서도 지켜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의회에 관련된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관련 상임위를 신설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역순으로 두 번째는 세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12년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에서 한다. 과거 청원군 출신의 의원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역순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군 출신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가 뭐냐면은 위원회 구성은 양 지역이 동수로 한다예요. 예. 그러니까는 농업정책위원회가 6분이면은 3명은 청원군, 3명은 청주시가 한다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4분이라고 한다면 7분은 청원군, 7분은 청주시가 한다라는 게 상생발전 합의 사항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1대부터 제가 자료조사했을 때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다가 맞는 거지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왜 깨려고 하냐라는 거는 기본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위원장과 의장에 몰입해 계시다 보니까 그 외의 사항을 지금 등한시하고 계신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상생협약을 지킨다면은 청원군 출신 의원님들, 구청원군 출신 의원님들, 구청주 출신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들어와서 절반은 청원군, 절반은 청주시가 예결위랑 농업정책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논의를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의장에 대해서는 1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결위랑 농정위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 협의사항을 보시면은 영속적인 이거는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현재 선거구가 박완희 의원님께서도 지금 산남, 분평, 남이, 현도 이렇게가 지역구시잖아요. 그랬을 때 청원군으로 분류되진 않으시죠. 청주시 자원으로 분류가 되실 거예요. 비록 선거구가 복합선거구라고 할지라도 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고 청주시 활동하셨다면 청주시 자원으로 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가 나아갔을 때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랑 농업정책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구청원군 출신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 지속적으로 선거구는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영속적으로 과연 지킬 수 있는 협약 사항이냐.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장과 부의장 관련해서 12년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까지 뭐 1대, 2대, 3대 오면서 이제 이번 12년이면 끝난다라고 다들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구상에는 그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영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12년 되면 이제 이것이 마무리된다. 우리 또 이제 공무원 이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나 이런 것들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8년이요. 8년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의회만 이제 12년까지로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통합 3대면 지금 말씀하셨던 청주, 청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원들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후반기 2년을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여기서 해소하고 갈 거냐, 뭐 이제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인데 저는 여하튼 통합 3대가 전반기 따로 후반기 따로 의장을 뽑긴 하지만 통합 3대를 시작하는 그 원칙적 합의 내용에는 전반기 이제 내지는 후반기 그 의장 부의장에 대한 방향은 이제 전체적인 틀에 잡아놨다 시작할 때. 다만 이제 어느 당이 이제 의장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의장이 하는 당과 의장을 못하는 당에서는 부의장 뭐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통합 3대까지는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주시 의회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상생발전 합의 사항에 대해서 12년 지키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니요, 그 인식하고 마치 이것을 무슨 관습 법률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명확하게 또 뭐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3대 12년간 의장, 후반기 부의장, 군의원 출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상생발전 협의사항에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의장과 부의장 12년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그 청주시의 8년간 이제 인사에 대해서 개통 승진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말고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장에만 항상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12년이라서 전체적으로 12년이 겠거니 전체적으로 12년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우리는 의장이 12년이니까 12년간만 상생을 시키면 되겠거니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혹시 생각합니다. 그 재논의 기간을 지금 이제 후반기 넘어가는 지금쯤이 적기다라고도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기수 내에는 해놔야 된다라고 기수 생각합니다. 내 정도에서.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정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생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행 사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라고 한 것이 상생발전위원회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실무를 준비한 이제 그룹들이 있었고 예. 그때는 이제 의원들도 참여했겠죠. 참여했고 상생발전위원회 현재 위원회에도 청주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위원회의 논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12년으로 다 정리가 사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속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삼을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해야 할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상생발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시의회와 관련된 합의 사항 그 문구만을 가지고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그간의 통합 과정 그리고 통합 이후에 합의한 내용들 상생발전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42명의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등소이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또 오늘 두 분 모셔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얘기 좀 들어보고 후반기 의회 전망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자, 끝내기 한판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의회. 이런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현재 청주시 의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주제가 다분히 좀 정치적으로 좀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청주 시민분들, 주민분들의 복리 증진에 딱 와닿는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타개할 방법을 찾아서 궁극적으로는 청주시 의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끝내기 한판. 네, 저는 이제 지소 선후 즉근 도의라고 하는 대학 1편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고 싶어요. 따라 할 수도 네. 엄청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소 선후, 그러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별하고 깨달으면 즉근 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청주청원 상생협약, 뭐 또 3대 원구성시 합의사항, 또 당내는 당내의 또 합의사항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얽혀 있다고 바늘 허리에 끈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듯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좀 잘 구분해서 분별 있게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원망 안 듣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의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구를 좀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느덧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선거 있었던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서요. 이제 절반만 남아 있는데 나머지 절반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환하게 웃는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토크 한 판!